그 세 문제만 봅시다. 예. 107, 108, 110. 자, 107번은 그림과 같이 AB가 4, AC가 3, 그 다음에 BAC가 3분의 파이, 삼각형 ABC가 있다. BAC의 이등분선이 BC, 선분 BC와 만나는 점을 P라 때 삼각형 APC의 외접원의 넓이. 그럼 이거 마지막에 써야 되는 건 사인 법칙이 있지. 외접원의 반지름 구하려면 사인 법칙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지? 예. 자, 사인 법칙을 써야 돼.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3분의 파이면 3분의 파이면 이쪽이 60도라는 얘기니까 이게 3분의 파이인데 얘를 각을 2등분 했잖아. 네. 또 여기 이제 한쪽 반쪽은 6분의 파이지. 그치? 그럼 우리 입장에서 알아야 되는 게 요 길이만 알면 되겠네. 있어요. 요 길이를 알면, 저 길이만 알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사인 법칙 쓸 수 있지. 그잖아. 사인 6분의 파이, 사인 6분의 파이분의 PC가 외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2R이라고 잡아줄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PC의 길이만 알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겠죠? 주어져 있는 AB와 AC의 길이가 4하고 3이니까 그럼 우리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BC 전체의 길이 구할 수 있지. 그지? 그리고 난 다음에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 뭐지? 그지? 4대 3은 여기 4대 3은 BC 대 BP 대 PC.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기억하십니까? 예. 그지? 요거 이용하면 여기 구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럼 우리 코사인 법칙부터 가자. BC의 제곱은 4의 제곱, 3의 제곱 2배의 4 곱하기 3의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 코사인 법칙이야. 코사인 법칙.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앞에서부터 쭉 진행하면서 나오는 공식들은 다 외워야 되는 거야. 코사인 법칙 외우고 있어야 돼. 그러면 얘가 12니까 4, 13. BC의 제곱은 13. 따라서 BC의 길이는 루트 13 잡아주고, 그지? 그리고 이제 4대 3. 4대 3은 BP 대 PC니까 이 전체 길이가 루트 13이면 내가 PC의 길이를 x라 할 때 루트 13 마이너스 x 대 x 여기 잡으면 이제 비례식 풀어주면 되겠지? 그지? 오케이? 그냥 똘똘하게 하면 이렇게 하면 돼. 그냥 루트 13에 대해서 비례 배분하면 되는 거야. 이게 4대 3이니까 이제 여기다 7분의 3 곱하면 바로 나오겠지. 그지? 굳이 비례식 안 가고 얘네들이 4대 3으로 이게 나눠지는 거니까 7분의 3만 곱해 주시면 7분의 3 루트 13이 요게 이제 여기서 원하는 x가 되는 거야. 알겠나? 그럼 이제 뭐 여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되죠? 집어넣어주면 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1분의 7분의 3 루트 13이 2R이니까 그지? 양변 2로 나누면 요거 이제 없어지겠네. 이렇게 없어지고 여기 나와 있는 반지름의 길이가 7분의 3 루트 13. 따라서 외접원의 반지름과 외접원의 넓이 구하면 파이 R 제곱하면 되죠. 제곱하면 지저분하네요. 4분의 9 9일은 9 9 3 27 그러면 117이면 49분의 117 파이. 요걸 답으로 잡아야겠다.
돼 있어. 그 다음에 108번. 자, 108번에 나와 있는 건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ABCD의 두 선분 AD 12를 1대5 AD하고 CB를 1대5로 내분하는 점을 P하고 R이라 하자. 선분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Q라 하자. Q, P, R을 세타라 할 때 사인 제곱 세타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게 문제예요. 또 여기 나와 있는 이 정사각형 안에서 1대5로 내분하는 점, 변의 길이 나와 있는 게 없지. 근데 봐봐. 1대5하고 하나는 1대2로 내분해야 돼.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한 변의 길이를 한 6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변의 길이를 6으로 잡으면 1하고 5라고 하고 여기의 경우에는 2하고 4로 잡으면 되겠지. 그지? 1대5하고 1대2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여기 길이를 표시해 주려면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1하고 5로 나눠서 여기 있는 점 하나 잡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5하고 1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Q는 2하고 4로 잡아주면 그럼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표현하는데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P, Q, R 그래서 P, Q, R의 위치를 잡고 요 사이에 있는 요 가게 크기를 세타라 할 때 우리가 사인 제곱 세타 구하려면 요 삼각형 이용하면 딱 좋을 것 같으니까. 그지?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지금 정해놓은 이 길이들을 가지고 일단 직각삼각형이니까 다 구할 수 있죠? 이쪽만 직각이 아니구나. 2하고 1이면 여기 루트 5 될 거고 그 다음에 4하고 5 잡았으니까 16하고 25 더하면 루트 41 잡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여기 수직인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주면 여기가 4 될 거고 여기가 6이 될 테니까 그러면 P부터 R까지의 길이는 16하고 36 더하면 얼마야? 16, 36, 52 루트 52라고 해서 이제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죠. 코사인 세타의 변형식에 의하여 코사인 제곱 세타는 9배 루트 5 루트 52 코사인 제곱 세타가 아니라 코사인 세타지 그냥 그지? 이렇게 잡아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는 5의 제곱 루트 5의 제곱 루트 52의 제곱 빼기 루트 41의 제곱 41 코사인 법칙 변형한 거에 의해서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한 거야. 여기 나와 있는 코사인 값을 밑에 있는 놈 그대로 둘까요? 그냥 루트 5 루트 52 분자만 정리 좀 해보면 11, 16 되겠는데 한 요 정도로만 정리해 둔 상태에서 52는 좀 뺄까? 여기가 52가 2루트 13 2루트 13이면 얘 약분해서 4만 13하고 5 곱하면 루트 65 그지? 이게 코사인 세타니까 사인 제곱 세타를 구하려면 제곱 관계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1 빼기 65분의 16 65분의 49 이렇게 해서 사인 제곱 세타 값 구하면 되겠다. 그지? 그래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래도 할만한 것들이야. 응? 양쪽으로 숫자는 다 돼요. K 안 쳐도 돼요. 안 붙여도 돼요. 어차피 다 없어져. 다 여기서 약분되잖아, 전부 다. 그지? 5K 제곱 여기 뒤에 아마 K라고 붙이면 5K 제곱 이렇게 막 붙을 거야. 근데 K 제곱이 똑같아서 다 지워지니까. 삼각함수는 어떤 각에 대한 함수다 보니까 안 붙이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고.
10번. 자, 0부터 5까지 정의된 0에서부터 5까지 정의되어 있는 함수 fx가 5 이하의 모든 자연수 k에 대하여 fx의 모양이 사인 함수입니다. 사인 k 파이 x 일 때 여기서 k-1보다 크고 x는 k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것을 만족시킨다. 두 곡선 y는 fx와 y는 코사인 파이 x 코사인 파이 x의 모든 교점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fx가 5 이하인 k가 5 이하야. 5 이하의 자연수. 이 상태에서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게 문제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다 k를 집어넣을 거고, 이거에 맞춰서 우리가 이 주어진 함수를 정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다 우리가 이거 하나씩 다 집어넣어야 돼.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상태에다가 k에다가 1, 2, 3, 4, 5를 넣어줘야 돼. 그지? 그럼 주어진 함수는 이 fx는 사인 파이 x 그리고 얘가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는 이걸 따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사인 2파이 x 1부터 2까지 이걸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얘가 다 여기 정의되어 있는 거죠. 사인 3파이 x 얘는 사인 4파이 x 얘는 사인 5파이 x 이렇게 해서 2부터 3 3부터 4 4부터 5 이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들의 주기를 좀 보면 우리가 주기를 구할 때 2파이를 x 앞에 개수로 나누는 거니까 요놈의 주기는 2가 되지. 2파이를 파이로 나눌 거니까 요놈은 주기가 1이 되고 요놈은 주기가 3파이로 나누면 3분의 2가 되고 요놈은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 요놈의 주기는 5분의 2가 돼야 되는 상황이네.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코사인 파이 x의 이거의 주기는 얼마야? 이거의 주기는 이게 2지 그냥 2. 주어진 함수는 0부터 5까지 지금 정의되어 있는 요 fx라는 사인 그래프가 1단위로 계속 사인 그래프가 바뀌어. 그치? 계속 바뀌고 여기 나와 있는 코사인 파이 x는 딱 하나 그려져 있는 상태야. 그러면 기존에 이제 우리 정해져 있는 것들만 먼저 표시를 해보면 이게 위아래로 1 여기서부터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딱 정의되어 있고 마이너스 1 주기가 2짜리인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여기에다가 1, 2, 3, 4, 5까지 정의를 하면 주기가 2니까 코사인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딱 온 상태. 여기까지는 딱 정해져 있는 거야. 그다음 사인 그래프를 여기다 이제 그려야 되지. 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0부터 1까지 1
3, 4, 5까지 있을 때 제일 첫 번째 0부터 1까지의 구간에서는 사인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와서 하나가 그려져 있겠죠. 그지? 주기가 2니까 원래 여기서 와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0부터 1까지만 정의되어 있는 함수니까 여기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사인 2파이는 주기가 1이야. 그럼 다시 여기서 출발해서 사인 그래프 하나가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사인 그래프 하나가 주기가 1짜리니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딱 끝나겠는데? 그지? 주기가 1짜리 이 안에 하나가 딱 그려지는 거지. 그지? 이걸 그리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건 뭐야? 교점이 몇 개인지 세면 되지? 여기 하나 나왔고, 여기 하나 나온 거야. 주기가 3분의 2짜리면 여기까지 지금 그래프가 3개가 그려져 있는 거겠는데 0부터 2 사이에서 3분의 2니까 이 안에 지금 이미 3개 그려져 있고, 다시 이 다음에 1개 반이 그려져야겠지. 맞나? 2개 그려줘야 되나? 1개 반? 1개 반. 3분의 2가 1 안에 3분의 2 들어가고, 3분의 2니까 1개 반. 그러면 가고 내려와서 올라갔다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오겠는데? 사인 그래프의 요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이렇게 생긴 거 하나가 있으면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3개. 그러면 요놈은 교점이 여기서 하나, 둘, 3개가 생기겠다. 그 다음에 3과 4 사이에서는 2분의 1이니까 여기 2개가 생겨요. 요 안에 사인 그래프가 2개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와야 되니까 여기서도 하나, 둘, 3개가 생기겠지. 그지? 그럼 지금까지 몇 개 생겼어? 하나, 셋. 마지막에 이 안에서는 5분의 2면 이 안에 몇 개 들어가? 5분의 2는 2개 반 들어가나? 2개 반? 맞아요? 2개 반 들어가야 되지? 사인 그래프에 2개 반 들어가야 돼? 그러면 2개 반이니까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와야 되겠는데?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와야겠다. 여기서만 5개가 나와. 이거 다 더해주면 13개가 되겠죠? 13개. 뭐 주기 가지고서 구하는 거니까, 주기 갖고 구하는 거니까 뭐 못할 만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 지난번에 미분계수와 도함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유형 13번째부터 풀어야 되죠? 13번째하고 14번째 남아있지?
써져 있는 페이지로는 58쪽입니다. 58쪽. 자, 미분을 통해 그래프를 완성하고 완성된 그래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그래프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방정식의 근해 개수나 방정식이나 부등식에 대한 풀이를 할 건데, 첫 번째 나와 있는 걸 보면 2x의 세제곱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더하기 k는 0.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과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했지. 그지?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 k 값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함수를 그대로 두고 풀어도 되고, 두고 풀어도 되고, 그 다음에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과 마이너스 k를 나눠서 요 좌변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은 다음에 저 마이너스 k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겠지. 오케이? 무슨 얘기 이해하십니까? 응? 여기는 넘겨서 풀었나요? 그지? 우리는 넘기지 말고 풀어볼까? 넘긴 거 여기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얘를 그대로 가지고 갈게. 그러니까 fx가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더하기 k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얘네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려요. 그럼 f'x는 6x의 제곱 마이너스 12x 6x로 묶었을 때 x 빼기 2. 그러면 주어져 있는 이 식에다가 0하고 2에서 극대와 극소가 되니까 0을 대입하는 값이 k가 될 거고 2를 대입하면 8, 2, 16, 4, 6에 24. 그러면 k-8 이렇게 해서 극대값과 극소값이 나올 거야. 그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려야 되는 그래프가 제가 그냥 이 상태를 두고 있다는 얘기는 x축과 만나는 실근의 근의 개수가 x축과 만나는 양수 쪽에서 0보다 큰 쪽에서 만나는 실근이 두 개가 되게 만들고 싶은 거다. 그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래프의 모양이 이쪽이 k고 0에서 k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게 k-8이면 양수인 실근이 두 개가 되려면 예를 들어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그럼 이거 실근이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그지? 이 그래프는 이거보다 위로 올라가야 되지. 그렇게 되면 0하고 양수인근 하나를 갖겠지? 그지? 이거보다 더 올라가.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 더 올라가면 음수인근하고 양수인근 두 개를 갖는데 더 올라갔을 때는 이쪽에서 아예 안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양의 실근 두 개를 갖는다라고 잡아주면 요 k 값은 0보다 커야 되고 k-8은 0보다 작다라고 잡아도 되겠지. 그지?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양의 실근 두 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k는 0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다라고 하는 이런 k 값의 범위를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여기 나와 있는 k를 움직이는 것도 그게 더 여러분들한테 더 편리할 수도 있는데 방법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라고.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수 k의 개수는 7개가 됩니다. 7개. (13-2번) fx와 gx가 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 x제곱 더하기 a, x제곱 더하기 a보다 크거나 같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항상 성립하도록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는 게 문제. 이제 그럼 이건 마찬가지죠. 그래프를 한쪽에다 넘겨주면 되는데
x3승 마이너스 x의 제곱 빼기 x 더하기 6을 넘기고 요번엔 a를 둘까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상수항 하나가 문자일 때는 완성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a보다 크거나 같게끔 잡으면 되니까 이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요각보다 a가 이렇게 밑에 있으면 되는 거지, 그지? 얘가 아무리 높아도 여기까지밖에 못 가니까 결국에는 이쪽에서 갖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 갖는 여기서의 최소값을 구하고 그 최소값이 a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라고 답을 하면 되겠지, 그지? 이게 가장 일반적인 문제 스타일이니까 최소값을 구해보면 미분해서 3x제곱 빼기 2x 마이너스 1 그리고 인수분해하면 3x x 마이너스 2를 하면 되겠죠. 얘가 x가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x가 1일 때 극대와 극소가 됩니다. 그치? 맞아? 그럼 이 그래프 자체가 봤을 때 여기가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고 여기가 x가 1일 때인데 x축이 여기 있잖아. x축이 여기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1에서의 함수값 극소값을 구해 1 대입해서 여기 1 대입하면 5 되지, 그치? 이것보다 a가 요 지나가는 y는 a라는 요 직선이 밑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a는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요 0보다 큰 쪽에서의 최소값이 5니까 그 5보다 작은 쪽에 a가 있으면 되는 거야. 따라서 a의 최대값은 5라고 답하면 되겠지. 오케이? 요건 그냥 막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냥 내고 싶은 걸 계속 내고 싶고 배점을 3점 주기에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4점 줘 놓고 나면 쉬운 4점 되는 거지. 자, 유형 14번째 미분의 2 제일 끝부분에 항상 붙어있는 부분이 속도가 속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얘네들은 아주 쉽거나 아니면 그래프에 대한 해석 문제로 나옵니다. 그냥 속도가 속도 이야기 나오거나 아니면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로 주어져. 뭐 이제 위치에 대한 함수 주고 속도에 대한 얘기를 묻던가 속도의 그래프를 주고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묻던가 그리고 약간 혼합해서 미분하고 적분하고 섞어서 문제를 주든가 이런 식으로 문제 배치가 많이 되는 편이다. 14번째 문제도 보시면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 x가 시간 t에 대해서 t제곱 더하기 4t라고 하는 위치에 대한 함수를 주고 이 함수에서 t가 a에서 속도가 0이다? 이거는 f'a가 0이 되는 값을 찾아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거 미분해서 x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서 그럼 얘가 속도가 되는 거고 속도가 되는 거고 이게 0이 되는 값을 구해라 라는 거잖아. 그지? 이게 0이 되는 값을 구해라 라고 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a값 2라고 바로 답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개념적인 거죠. 완전히 개념적인 거. 근데 얘는 왜 4점이지? 어려워서 그래요. 14. 이때는 왜 그랬을까나? 그죠? 4점을 주기에는 너무 제일 잘못된 문제 같은데? 6모니까 4점이었을 거야. 수능이었으면 2점 2점으로 저 문제는 안 줘요. 2점가 정해져 있습니다. 스스로 계산 문제와 함수에 극한 계산 문제, 그치? 그 미분 계수 구하는 정도? 이거 아니면 내기 힘들어요. 자, 14번째 14-2번.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이것도 위치에 대한 함수를 줬어요. T 세제곱 플러스 AT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BT 시각 T가 1일 때 1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고
1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는 건 이 순간에 극대 또는 극소, 극값을 갖는 순간이겠지? 이제? 그럼 이거 미분해서 그러니까 미분되어진 함수를 구해보면 미분, 속도를 구하면 3t의 제곱 2at 더하기 b가 되는데 얘가 1을 근으로 간다는 뜻이야. t가 1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고 했으니까 t가 2에서 가속도가 0이다. 한 번 더 미분하죠. 그러면 6t 플러스 2a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이 0이 되는가? t는 마이너스 3분의 a라고 하는 이 값이 이 값이 2다. 여기 준 거예요. 그럼 a 값이 결정이 되죠? a는 마이너스 6. 그 다음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3t의 제곱 마이너스 12t 더하기 b는 요 0이 되는 하나의 근이 t가 1이 된다는 얘기를 준 거잖아. 그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지점에서 속도가 0이 될 거니까. 그러면 b는 9가 되겠네. b는 9. 그죠? 1 대입해서 구하시면 9가 됩니다. a 더하기 b 구하라 그랬으니까 라고 해서 이 답하시면 a하고 b의 값을 다 구하고 답을 했겠죠. 이 정도의 라인에서도 사정을 주는 건 속도 가속도의 개념이 미분 맨 마지막 개념이기도 하고 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점이 좀 높은 편으로 배정되는 건 맞아요. 이거는 좀 말이 안 되고 이번 4점짜리 배정은 너무 말이 안 되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이 개념은 그지? 여러분들한테 문제의 여유가 있을 때는 늘 내고 싶어하는 부분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으면 오늘 알아드린 프린트에 적분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보시면 미분은 지금 14개나 되는 유형이 있는 거에 비해서 적분 파트는 한 10개 정도밖에 없고 생각보다 적분의 대표 유형은 미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정말 복잡한 문제 많이 나와요. 응? 4점 라인에서 삼각함수 그림 해석하는 문제, 그 다음에 수열에서 귀납법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대입해가면서 푸는 문제, 그 다음에 미분의 함수에 대한 해석, 요 수원수투 공통 부분에서는 이 세 가지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다 맞을 수 있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적분 파트도 계산이 복잡한 거지 절대로 어려운 파트는 아니다. 알겠니? 어려운 내용을 거의 다 그 미적분 쪽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어려울 만한 내용들이 많이 없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좀 쉬었다가 이 적분 이야기하고 적분까지 이야기하고서는 혹시라도 3점 기출 라인에서 질문 있으면 더 받을 텐데 적분까지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부터는 4점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앞에서부터 쭉 골라서 갈 건데 이제 미리 질문 수합을 할 거예요. 질문 수합을 하고 걔네들을 가지고 자료를 준비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한 4점 기출 좀 이렇게 유형별로 묶어서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4점 기출들이 있고 4점인데 자주 나오는 형태들이 있어.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는 일단 자주 나오는 것들 위주로 먼저 볼 거고 그런 것들이 좀 준비가 되고 나면 이 특별하게 보여지는 모습들을 채워나가는 형식으로. 알겠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계속 준비해야 돼. 여러분들이 수능을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이 3월 모의고사는 기준을 잡는 날 선인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전부 다 100분위 기준이야. 100분위. 절대로 점수에 연연하지 마. 3모는 점수가 컷이 낮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3모에서 받은 여러분들의 100분위가 중요한 거야. 내가 몇 퍼센트에 들었는지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100분위의 변화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100분위만. 특히 상대평가인 과목들 국어, 수학, 그 다음 탐구 영역은 100분위 기준으로 가시고 어쩔 수 없이 절대평가인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기준으로 가는 게 맞고 그래서 3모가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는 시험이고 여러분들의 성과의 한 70% 정도 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은 6모 6월 모의고사가 되게 중요해. 나서 한 80% 이상까지 80% 이상 거의 수능 수준까지 가야 되는 게 9모. 알겠니? 그래서 9모 이후에는 뭔가 계속 점검하는 느낌으로 가야지 9모 끝나고 한 2달 반
실제로 시간상으로 보면 한 70일 정도 남아요. 구목 끝나고 나면 70 한 5일 이 정도 남을 건데, 그러니까 구목까지에 대한 준비가 이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턱을 이렇게 자르면 돼. 수능을 기준으로 보면. 근데 이제 수시를 기준으로 보면 좀 달라지죠. 1월달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신을 챙겨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내신이 잘 되어 있으면 하던 대로 가면 되는데 뭔가 뒤집어야 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그 3학년 1학기 과목들을 잘 잡아야 되는 게, 내신의 수시를 기준으로 여러분들 내신 산출은 1학기에 끝나는 거야. 알았어? 생기부도 1학기 종료야. 그냥 종료. 2학기 것도 다 쓰는데 2학기 거는 재수하는 사람들한테만 필요. 1학기까지 들어가는 거. 재학생들은 1학기에 들어있는 내신 성적과 생기부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때 준비를 해서 구모 끝나는 다음 날부터 수시 원서를 쓰는 거야. 응? 구모로 다음에 수시 원서를 쓰는 건 딱 하나야. 근데 최저 맞출 수 있는 놈은 최저 있는 학교 쓰고, 최저 못 맞출 것 같으면 최저 없는 학교 쓰라는 뜻이야. 그지? 혹시라도 논술을 준비하고 싶은 학생은 시작할 거면, 그러니까 상위권 논술은 3월부터 바로 준비하시는 게 맞아요. 응? 3월부터 바로 시작해야 돼. 근데 상위권이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상위권은 그래도 한 10개 대학? 10개 대학 안에 들어가는 논술들은 준비가 좀 빠르게 돼야 되고, 논술을 만약에 그 바로 밑에 정도 10개 대학 뺀 나머지 밑에 학교들을 쓸 때는 그건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학교 정한 다음에 그때 가서 한 8월부터 시작해도 돼. 그때 가서 8월부터 준비해도 어차피 논술이라는 게 공부를 한다고 거기에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글 쓰는 방법에 대한 문제인데, 여러분들한테 연고대급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연습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것도 다 로또예요. 이게 거의 100대 1 가까이 되는 시험이고, 그리고 이게 수능 최저가 없는 논술들이 상위 학교들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개나 소나 다 써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쓰는데 그 개나 소가 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뭔가 거기서 뭔가를 해보고 싶어서 하는 거면 준비를 미리 하는 게 맞는데, 근데 너무 기대하면 안 돼. 정말로. 그러니까 육론술을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육론술을 쓰면 육론술의 기본은 2개 붙을 학교 쓰고 나머지 4개를 쓰는 겁니다. 육론술이라는 얘기는 이 친구들은 안 되고 수능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 최저 없는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최저 있는 논술은 논술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최저를 맞추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한 30대 1이었던 게 최저를 맞춘 학생들끼리 비교하면 한 5대 1밖에 안 돼요. 나머지 25는 최저를 못 맞춰요. 논술을 준비한다고 올인하는 친구들이 최저를 맞출 수가 없어. 논술 최저 있는 학교들은 최저 높아요. 꽤 높습니다. 그리고 학종으로 쓰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교과로 쓰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인데, 상위 학교의 최저는 생각보다 높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해서 언수회합 6이면 2 맞아야 되는 거야. 근데 언수회합 4인 학교들도 있어. 말이 안 되잖아. 4면 112가 나와야 되거든. 그지?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얘기하는 그 상위가 뭐 어차피 스카이라인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어차피 얘네들이 과반 생각하면 112로 갈 수 있거든. 응? 이제 그런 거를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최저를 맞춰야 된다와 정시로 대학을 간다는 공부해야 되는 과목 수의 차이지, 실제로 수능 대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야. 알겠나? 응? 다시 여러분들은 3월까지 내만큼 해놓을 거냐? 대부분 그때는 저는 국영수보다는 보통 탐구를 많이 보라고 얘기하거든. 탐구를 잘 안 해놔. 그래서 탐구가 되어 있는 정도를 3월달에 기준 잡기가 좋아. 이 막상 내가 지금 공부한다고 했는데 한 4등급, 5등급이 나와. 막상 보러 가면, 시험 보러 가면 점수도 잘 안 나오고. 근데 공부가 안 된 거지. 그걸 최대한 3에 붙여놔야 돼. 3 이상으로 붙여놓고 6월달에는 저는 일단 6월달에 뭔가 딱 내가 원하는 점수가 나오면 되게 편해지는데, 근데 이제 6월과 9월 사이의 준비 사항에 따라서 아이들이 좀 많이 변해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달라요. 전 범위가 다 들어가는 건 9월부터야. 수학은. 탐구는 다 안 그래. 탐구는 원과목, 사탐, 얘네들은 무조건 3월부터 전 범위야. 그지? 근데 이제 탐구 과탐하는 친구들의 투과목은 범위가 늘어나요.
처음에 조금 들어가고 점점 많이 들어가는 형식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과탐 2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다 전범위가 시험 범위야. 3월부터. 근데 수학은 안 그렇지. 수학은 수원 수투 전범위고, 그다음 선택 과목들은 3월부터 한 단원씩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3월에 1단원, 6월에 2단원, 그다음에 9월에 전범위. 그러니까 그 상태를 보고 100분위의 변화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성적을 체크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의 가장 중요한 건 시간 관리 능력을 기르는 거야. 너희들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잖아? 그러면 시간이 부족해지기 시작해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면. 별로 없을 때는 막 팍팍 남는데 내가 풀 수 있는 게 생기고 뭔가 집중해서 영어 시험도 막 대충 봤다가 뭔가 점수를 내기 위해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다 못 풀어요. 응? 국어도 마찬가지고 막 욕심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전략도 좀 세울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들이 한 내신 끝나고 7월 끝나고 나면 8월 이후부터 만약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은 막 이게 일주일에 모의고사 하나씩 풀어보면 되게 좋아요. 계속 풀어보면. 그러니까 다 푸는 거 말고 내가 이틀에 뭐 이틀이나 이틀 정도 나눠서 하루는 뭐 국어 수학을 보고, 어차피 아침 시간이 중요한 거잖아. 국어하고 수학이. 그리고 나서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영어하고 탐구가 약간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영어가 약간 쉬어가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게 절대평가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탐구에 어느 정도 집중하느냐인데, 국어 수학은 둘 다 상대평가 과목이고 아침부터 봐야 되니까 국어가 어려우면 수학에 영향을 줘요. 이상하게 항상 그래. 국어가 어려우면 수학은 안 어려웠는데 점수 같이 떨어져. 그런 경향도 많고, 예전에는 국어 시험 보고 딱 못 보지 그러면 애들이 그냥 나가버렸어요. 요즘엔 못 나가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요즘엔 나갈 수는 있어. 막 이렇게 각서 쓰고 막 그렇게 하면 나갈 수는 있는데, 국어 시험 보고 옥상 올라가는 애들이 있을까봐 옥상 문 잠그고 막 그래. 학교에 다 막아놔. 실제로 막 뛰어내리는 수능 1교시 끝나고 뛰어내리는 애들 막 평균적으로 한 2~3명씩 나왔었거든.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을 상대평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국어가 여러분들이 느끼기 어려우면 다른 사람도 어렵다라고 느껴버리면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느낌이 평상시보다 내가 못 봤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느끼는 체감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멘탈이 확 무너져 버리는 거지. 수학은 안 어려운데 할만한데, 근데 괜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모의고사를 볼 때 시간 관리할 때 보통 쉬는 시간이 20분인가? 30분인가? 30분 준비하는 거 빼면 20분. 그냥 뭐 텀은 30분인 거지. 1, 2교시 사이에 30분, 그 다음에 2, 3교시 사이가 1시간 10분인가 그렇죠. 점심시간 포함해서 1시간 10분인가 그렇지. 그 시간 있고, 그 다음에 영어에서 탐구 넘어갈 때 또 30분 한 번 있고, 탐구는 이제 2분 간격으로 시험 보는 거고, 그렇지? 30분, 2분 쉬었다, 30분, 2분 쉬었다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고 그때 내가 뭔가를 채워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연습들이 좀 필요해. 응? 자, 각 모의고사별 여러분들의 목표치가 정해져야 돼. 3월, 6월, 9월 수능. 그래서 시간 관리하는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시험 보는 연습. 여기에는 그런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날, 그러니까 시험 보는 날 탈나지 않게 만드는 것도 중요해. 응? 막 컨디션 조절 잘못해갖고 시험 보는 전날 잠 못 자서 막상 시험 보고 있는데 영어 시간에 히터 틀어주니까 듣기 하다가 졸았어. 이러면은 그런 친구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 이게 긴장도가 확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국어 수학 끝나고 뭐 이제 도시락 싸주셨으니까 도시락을 먹고 그러고서는 딱 앉았는데 약간 나른해. 그러다가 이제 듣고 지는 집중한다고 생각하는데 자버린 거야. 나 수능 때 잤다는 친구들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진짜 많이 들었어. 그리고 막 나는 긴장 하나도 안 해 그래놓고서는 수능 전날 장염 오는 친구들, 장염 맞던 여자친구들 많이 몇 번 봤어요. 응? 막 밤에 늦게 전화 와. 어떻게 했냐고. 그러면 무조건 막 다 토해내라고. 밤새 토해내지 않으면 그 다음날까지 영향받으니까.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 일단 고3스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니? 이게 오늘이 딱 31일이잖아. 2월부터 시작하면 또 한 달 있는데 2월 중간에 지금 딱 설날이 있고, 그지? 2월 말 되면 이제 학교에서 한 번씩 부를 거고. 그럼 2월 달은 실질적으로 뭐 다행히 주말이 낀 명절이라
여러분들이 시간 손실은 뭐 한 이틀 정도, 하루나 이틀 정도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해서 2월 달에, 그러니까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수학이나 뭐 이런 건 어쨌든 나하고 하고 있고 다른 것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탐구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처음에 겨울방학 시작할 때 목표했던 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안 되어 있다라면 바로 시작하셔야 돼요. 3월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들 첫 번째는 EBS 수능 특강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압박을 받고요. 그리고 수능 연계 규제는 수능 특강하고 이게 그 수능 완성이야. 그지? 수능 특강 수능 완성밖에 없는 거야. 그래? 다른 과목들 더 들어가는 거 있나? 수학은 딱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야. 수능 특강은 수원, 수투, 선택 과목 이게 나눠져 있죠. 수능 특강은 나눠져 있고 수능 완성은 한 권으로 나와요. 한 권으로. 선택 과목별로 한 권으로 나오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서 준비하면 수학은 4권인데 근데 얇아요 되게. 맞아요. 수능 특강이 답지 빼고 그러면 되게 얇아. 100페이지도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내용 설명이 중간에 다 들어있어서 그거 빼고 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풀 문제들이 별로 없거든. 응? 알고리즘 때문에 가끔가다 올라오는데 뭐 누구 3시간 컷했다 뭐 이런 얘기 나와. 그러니까 앉아서 수능 특강을 풀어보면 실제로 뭐 그 정도 나 혼자 그냥 앉아서 풀면 그러면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이제 좀 정성들을 풀게 되면 한 권에 거의 일주일이면 다 풀 수 있어요. 수학은 그래. 수학은 가능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좀 레벨을 나누면 레벨 3는 안 풀 거야 라고 해서 레벨 2까지만 푼다라고 하면 충분히 일주일이면 되고, 레벨 3에서 좀 골라서 몇 개 보시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준비하시면 되니까 너무 막 부담 갖지 말고. 하지만 탐구는 되게 중요해. 탐구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탐구의 준비 여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51분 조금만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가자. 자, 적분 볼까요? 적분. 적분 나와 있는 유형이 총 10개로 나눠져 있고, 첫 번째, 다항 함수의 부정적분 이용해서 그 원래 함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물을 텐데, f'x 도함수를 주는 거죠. 도함수. 첫 번째 유형입니다. 여기 보면 f'x가 6x의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2f1 f1의 x 라고 나오고 f0가 4다.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f2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f2를 구해라. 그러면 주어져 있는 이 조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fx를 구하려면 부정적분부터 먼저 해야 되지. 여기 나와 있는 f'x를 적분하면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f1만 남네. 이렇게. 그지? x제곱 적분하니까 x제곱 플러스 c가 여기 4 되겠지? 여기 적분상수 구하라고 준 거니까. 그지? 그러고 나서 여기서 주어져 있는 조건에 의하면 f1은 어떻게 구해야 돼? f1 1을 넣어야 돼요. 이제 여기다 1 집어넣으면 f1 나오겠지? 1을 넣어주면 x에다 1 대입하면 f1의 값이 2 빼기 f1이 되면서 저변 넘기면 2f1은 6 f1이 결정이 되고, 얘를 여기다 넣어서 f2의 값 구하면 되죠. 그러면 16, 얘가 3이니까 4, 3, 12 더하기 4. 그래서 f2의 값을 8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다항함수 fx의 도함수 f'x가 6x제곱 더하기 4.
그리고 여기 주어져 있는 함수 y는 fx가 0,6을 지난다. 이 f0이 6이라는 거고 결국에 얘는 적분함수를 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리고 f1의 값을 구해라. 그럼 미분하시면 적분하시면 똑같죠. 2x의 세제곱 더하기 4x 되고 적분함수 6인 거 아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f1의 값 구하는 거죠. f1 12가 답이 될 거야. 문제를 읽고 f'x를 줬어. 그럼 적분해야지. 그리고 난 다음에 적분함수 c의 값을 구하기 위한 조건이 0,6을 지난다가 결국에는 적분함수가 6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다라는 걸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이 부정적분에 대한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는데, 근데 보면 1번이 3점이고 2번은 4점짜리예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이제 나오는 걸 보면 앞에 주어져 있던 1번 같은 경우에는 2024니까 이거 얼마 안 된 거지. 작년 9월 모평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오래 전이나 지금이나 이 정도의 문제 라인으로도 충분히 3, 4점짜리 문제들을 만들고 있다는 거. 이건 주관식이라서 그럴 거야. 주관식이라서 4점 배점을 했지. 객관식이면 이것도 3점 정도로밖에 안 주겠죠. 유형 세 번째 나와 있는 건 부정적분이 어떤 보함수에 대한 원시함수, 원래 함수를 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면 정적분은 변화된 양을 구하는 거다 보니까 그 정적분에 대한 결과는 하나의 숫자로 주어지게 되고, 얘네들은 이제 뒤에 가면 넓이의 개념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주어진 정적분은 0부터 a까지 3x의 제곱 마이너스 4, 3x의 제곱 마이너스 4를 x에 대해서 정적분했을 때 이 결과가 0이 된다 라고 주어져 있는 이 식을 이용해서 양수 a의 값 구하는 거면, 이건 정적분의 계산 문제로 봐야죠. 그냥 정적분의 계산 문제. 적분해서 x3승 a 대입할 거고 마이너스 4a x에다가 또 a 대입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은 정리하고 나면 a3승 마이너스 4a가 되는 이런 형태의 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상태에서 이제 인수분해해서 a 값 구하면 되겠죠.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 주어지는 a 값들이 가능한 게 0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되고 2도 되는데,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양수 a라고 되어 있으니까 a 값은 2가 답이 되어야 합니다. 오케이. 알겠어? 뭐 지금까지 문제들은 그냥 부정적분과 정적분에 대한 계산 문제라고 보면, 얘네들 가지고 약간은 이제 활용해 나가는 과정들을 보면, 자, 유형 네 번째부터는 두 다항함수 fx와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마이너스 fx하고 같다. 원점 대칭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지. 원점 대칭. g-x는 gx와 같다. 이거 y축 대칭함수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 여기 주어져 있는 두 개의 함수는 둘 다 다항함수야. 다항함수인데 원점 대칭이야. 그럼 얘는 홀수차 항만 있다는 얘기고, 다항함수인데 y수 대칭이야. 이건 짝수차와 상수항만 가지고 있다는 뜻이지. 그지? 다항함수니까. 자, 이런 것들을 만족하는 hx라는 함수가 fx하고 gx를 곱해 놨대. 그럼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게, 원점 대칭하고 y수 대칭을 곱하면 이건 뭐가 되지? 응? 원점 대칭과 y수 대칭을 곱했어. 홀수차하고 짝수차를 곱했어. 그러면 홀수차 되잖아. 이것도 원점 대칭이라고 봐야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원점 대칭하고 y축 대칭이 있었는데, 그들 둘을 곱해 놓은 hx는 원점 대칭 함수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면 주어져 있는 함수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x 곱하기 x 더하기 5에
h 프라임 x 이걸 갖다가 10으로 두었을 때 h3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h3. 그치? 그래서 생각을 해볼까? 여기 주어져 있는 이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을 전개하면 x 곱하기 h 프라임 x가 될 거고 5 곱하기 h 프라임 x가 될 거 아닙니까? hx가 원점 대칭인데 얘를 미분했어요. h 프라임 x. 그러면 원점 대칭인 다항함수를 미분하면 차수가 하나씩 줄잖아. 그럼 홀수차였던 게 짝수차로 바뀌겠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얘는 y축 대칭이 될 거야. 근데 y축 대칭인 함수들은 그 구성되어 있는 항들이 짝수차 항들이다 보니까 그 짝수차 항에다가 x를 곱한 요 부분은 다시 홀수차 항이 될 거야. 그지? 홀수차 함수가 될 거야. 그럼 얘는 다시 원점 대칭이 된 거 아니야. 그럼 원점 대칭인 함수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적분을 했단 말이지. 그럼 얘네들의 적분 결과는 언제나 0이 될 뻔한다. 오케이. 이해하세요? 응? 그럼 이 문제가 결국 단순화돼서 5h 프라임 x만 남았는데 5h 프라임 x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적분되어진 이 결과가 10이야. 여기 주어져 있는 요 놈은 0부터 3까지 h 프라임 x를 적분하는 걸로 그러니까 y축 대칭이니까 이거에 2배를 잡아주면 되겠죠? 그지? 2배를 잡아주는 방식으로 0부터 3까지를 잡고 요 값이 다시 1이 돼버릴 거란 말이지. h 프라임 x가 적분되면 hx가 될 거고 0부터 3까지에 대한 적분 결과가 1이어야 되는데 h3 빼기 h0가 남지 않습니까? 그지? 근데 원점 대칭인 함수 hx는 언제나 0,0을 지나요. 원점 대칭인 함수는 그 함수가 언제나 0,0을 지날 수밖에 없는 거야. 원점 대칭이니까.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게 0이면 우리가 이제 구하라고 하는 h3의 값은 1이라고 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나와 있는 그지?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기함수와 우함수 사이의 어떤 관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h3에 대한 함수값 구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이렇게 주어질 수 있다. 자, 3번에 또 하나의 문제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유형에 붙어 있는 유형은 구간 0부터 8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이 함수의 최소값이 얼마냐라고 물었어요. 최소값. 어느 부분을 적분했을 때가 얘가 가장 작은 넓이를 갖느냐에 대한 질문인 거거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건 0부터 4까지니까 4, 4, 4 곱하면 64, 6으로 나누면 얼마지? 64, 6으로 나누면? 못 나이지 않아요? 3분의 32. 32? 3분의 32가 여기 넓이가 될 거고 4 곱하기 4에 2 나누면 16, 8 되겠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과정에서 얘네들이 문제에 주어져 있는 그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a부터 a 플러스 4니까 fx를 적분한 결과가 최소값,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문제가 돼요. 최소값이 이게 언제 최소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죠? A부터 4, A는 0부터 4까지 움직인다라고 돼 있지? A가 0부터 4까지 움직여. 그러면 어쨌든 간에 얘가 중간에 이게 걸치는 상황이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걸치는 상황이 될 거고 적분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했을 때 최소값이 되는 순간들을 찾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함수를 a부터 4까지, 4부터 a 플러스 4까지 나눠서 적분을 하겠습니다. a부터 4까지에 대한 적분 결과와 4부터 a 더하기 4까지에 대한 적분 결과로 나눠보면 a부터 4까지에 대한 적분 결과는 주어진 함수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지. 마이너스 x제곱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x인가요? 플러스 4x면 2x의 제곱 되지? 이 부분은 그 다음에 a부터 4부터 a까지 이게 x 마이너스 4 이거는 4부터 a 플러스 4까지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이거는 적분하면 이게 4a에 이것도 a일 거니까 이건 정리하면 2분의 1 a 제곱이 될 거고, 이거 다 계산하면 2분의 1 a 제곱만 남을 거고, 이 부분은 4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4의 세제곱 64 더하기 4 집어넣으면 16 32 a 집어넣은 거 빼주는 거니까 3분의 1 a 3승 빼기 2a의 제곱 이게 3분의 96 3분의 32 3분의 1 a의 세제곱 그 다음에 요놈하고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의 a의 제곱 그 다음에 요 둘이 더한 게 더하기 3분의 32 적분되어진 결과를 이렇게 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함수에 a가 0부터 4 사이에서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이제 미분해야겠는데, 그지? 미분할 수밖에 없겠지. 미분하면 a 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32. 오호. a 제곱 마이너스 3a 더구나. 요거는 상수니까 0되버리겠지. 0되니까 구하면 이제 이걸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a가 0일 때하고 a가 3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최소가 되는 순간은 a가 3일 때겠지? 그지? a에다 3 대입하면 원하는 값 나오겠네? 응? 따라서 a가 3일 때 3 집어넣어 줄까요? 3 집어넣어 주면 9 3 집어넣으면 빼기 2분의 27 더하기 3분의 32 2분의 18 마이너스 2분의 9 93 27 6분의 64 따라서 6분의 27 빼면 37 6분의 37 PQ 43 넓이 구하는 과정 그대로 따라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치? 유형 5번에 주어져 있는 절대값 끼워들어 있는 것에 대한 정적분 결과는 뭐 이제 구간 나눠서 풀면 되겠죠. x가 3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될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건 1부터 3까지는 그냥 3을 적분하면 되고
3부터 4까지 3보다 클 때는 x 빼기 3이 양수가 되니까 2x-3 2x-3을 적분해서 그 계산 결과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죠? 절대값을 가지고 있으면 주어진 구간이 1부터 4까지인데 1부터 3까지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3을 넣어서 적분하시면 되고 3부터 4 사이에서는 양수니까 이게 바꿔서 적분하시면 된다. 자, 5-2번 보면 2차 함수 fx가 f0가 제로고 2차 함수 fx니까 f0가 제로야. 우리가 일단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는 fx를 만들어 놓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리고 주어져 있는 fx에 대한 조건이 0부터 2까지 fx의 절대값과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붙인 것에 대한 fx의 절대값이 둘 다 4라는 값을 갖는답니다. 4라는 값을 갖는다. 그 다음에 나 조건에 의하면 2부터 3까지 fx의 절대값에 대한 적분 결과와 2부터 3까지에 대한 fx에 대한 결과가 같다라고 하는 건 얘네들 부호가 그죠? 부호가 이렇게 바뀌겠는데 우리가 적분을 하는데 절대값을 씌우는 상황은 넓이를 구할 때 절대값 씌우지. 그지? 넓이를 구할 때 절대값을 씌우는데 그 절대값을 씌웠던 이유가 뭐냐면 음수 쪽에 있는 걸 양수로 접어 올리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잖아. 그지?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0부터 2까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적분에 대한 결과를 구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절대값을 씌웠어. 그래서 넓이를 구하려고. 그랬더니 얘네들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fx가 이때 음수였다는 얘기잖아. 그 음수였던 게 접혀 올라오면서 그들에 대한 넓이를 구했더니 4가 되더라. 그치? 그 얘기는 결국에는 얘가 0하고 2에서 이게 아래에 있었던 걸,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넓이가 4였던 걸 접어 올려서 구하고 있는 게 가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 그리고 2부터 3까지에 대한 적분 결과가 이것과 종합한 거죠. 종합한 거야. 종합했을 때 2부터 3까지는 그대로 나왔다는 얘기는 2와 3 사이에서 얘가 양수라는 얘기거든. 양수였으니까 얘네들이 적분 결과가 똑같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럼 결국에는 0하고 2에서 만나는 2차 함수 fx는 이게 a만 모르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그리고 0과 2 사이에서의 넓이를 구하면 6분의 절대값 a 2 빼기 0에 세제곱을 했더니 얘가 지금 4가 됐다라고 준 거잖아. 응? 그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게 8이니까 얘랑 나누면 3분의 4 될 거고, 나누고 나면 절대값 a의 값이 3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0에서의 함수값이 0이고 그 다음에 2까지에 대한 이 넓이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a 값은 양수 3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 오케이? 음수가 아니라 양수였다는 얘기야. 음수였으면 위로 올라가 있었겠죠? 이걸 가지고 fx를 완성시키고 3배 x에 x 빼기 2 그리고 f 3 구하라 그랬으니까 F5야. 5면 15 곱하기 3 45. 가와 나에 대한 해석을
가가 가만 놓고 보면 이런 거야. 원래는 이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게 0하고 2 사이에서 이 부분이 음수였나 보다 이건데, 문제에 주어져 있는 F0가 제로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이 된 거고, 근데 문제 나에서 보니까 2부터 3까지는 절대값 씌워도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는 양수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 응? 알겠니? 응? 이게 돼야 돼. 그래야지 문제가 좀 해석이 좀 쉽게 됩니다. 자, 6번째로 넘어갈게요. 6번째.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fx xfx가 2x의 3승 ax의 제곱 3a 더하기 1부터 x까지 ft dt. 자, 이것을 만족시킨다. fed 0부터 1까지 ft라 할 때 a 더하기 f3의 값을 구해라 라는 게 문제야. 주어진 조건만 놓고 보면 일단 얘네들은 a부터 구해야 되니까 x에다 1 집어넣어야겠지. 그지? 여기 나와 있는 이 적분 결과가 x 위끝 아래끝 같아지게 만들려면 x에다가 1을 대입하세요. 그러면 f1은 2 더하기 a 더하기 3a만 남겠다. 그리고 요 값이 f1은 4a 더하기 2야. 그지? 그 다음에 양변 미분할까요? 양변 미분. 미분하면 fx 더하기 x의 f 프라임 x. 그 다음에 적분하면 미분하면 6x의 제곱 2a의 x. 얘는 없어지고 이거 미분하면 fx. fx 지우고 나서 양변 x로 나눌게요. 또 f 프라임 x는 6x 더하기 2a. 여기까지 나오면 되지. 그리고 문제에 나와 있는 f1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t dt와 같으므로 f 프라임 t겠죠? f 프라임 ft야 f 프라임 t요. FT. 그래서 적분해야겠네. 그러면 f x 구하려면 3x의 제곱 더하기 2ax. f0가 뭔지 모르지. f0에 대한 조건이 없네. F1로 하면 되지 않나요? f1? 1 넣으면 얼마 나와야 돼? F1이면 위에 거 되지 않아요? 이거 써먹으면 되나? 네. 1 넣어주면 그러면 3 더하기 2a 더하기 c가 4a 더하기 2하고 같아야 돼. c는 2a 마이너스 1. 이거 다시 적분해야 되잖아. 그지? 적분해주면 여기 나와 있는 조건 이용해서 적분하게 되면 F1은 0부터 1까지 FT, DT 그게 3A 아니에요? 맨 위에 식에다가 요게 맨 위에 식에다가 양대입하면 3A만 남잖아요. 위에 XFX랑
아 처음에 여기다 0 대입해서 그러면 저거 보호 반대되는 그럼 굳이 이렇게 구할 필요 없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나와 있는 요 식에다가 0을 대입하면 3a 더하기 1부터 0까지 ft dt가 되니 이 부분을 마이너스 0부터 1까지 ft dt라 하면 요 값이 마이너스 3a랑 같아야 되니 3a다. 요 값이 3a다. 이렇게. 네. 그러면 어디서부터 쓸모없는 거야? 미분할 필요 없었던 건가? 적분은 안 해도 것 안 해도 되나? 어차피 fx 구하려면 적분은 해야 되지. 문제에서 원하는 게 f3이니까 여기까지는 해놓고 여기서 얘를 구하지 말고 그 다음에 주어진 식에다가 x에다 0 대입한 거야. x에 0 대입해서 그래서 0부터 1까지 ft dt 이걸 구하는 게 이게 마이너스 3a였지? 3a. 그럼 f1이 4a 더하기 2니까 4a 더하기 2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면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마이너스 2가 되면 f1이 그럼 얼마가 되는 거지? f1이 마이너스 6이 되겠네. 그지?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 6 돼야 되지. 여기서 a가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4가 되고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3 빼기 4 마이너스 1 더하기 c가 마이너스 6이니까 c는 마이너스 5 맞아? 여기 나와 있는 값이 마이너스 5가 되면 f2 구하는 건가요? f3 93 27 이게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그럼 얘는 10 그러니까 A하고 F3 더하는 거니까 8이 다 되면 되겠다. 8 A값 0부터 1까지에 대한 적분 결과는 맨 위에 주어져 있는 식에 0 대입하는 걸로 구하는 게 더 편하네. 이번에 두 번째 문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건 x가 1에 가까워질 때 2에 가까워질 때 x-2분의 1에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x 마이너스 t ft ft요. ft dt ft 자, 이걸 가지고 1부터 2까지 4x 더하기 1에 fx 이 정적분 결과를 구하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치? 자, 앞에 극한이 붙어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 일단 필요한 부분을 좀 정도를 해보면 요 안에 들어있는 요 부분이 gx라고 잡아주면 gt라고 잡아주면 gt 그러면 저기 주어져 있는 식의 의미가 x가 2에 가까워질 때 x 빼기 2분의 g 얘를 적분한 걸 gx 그지?
x-2분의 를 적분해서 요놈의 부정적분을 구하고 gx라고 적어. 그 다음 부정적분을 gx라 하면 얘는 gx 빼기 g1이 되는 요런 모양이 돼야겠네. 그치?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거에 여기 1 대입하면 얼마 되죠? 1 대입하면? 응? 여기 이 G1의 값은 적분할 테니까 0 돼버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되기 때문에 요놈의 의미를 x 빼기 2분의 gx라고 보면 얘가 g 프라임 2의 값이 3이라고 얘기해도 되나? g 프라임 3의 g 프라임 2의 값을 3이라고 해도 될까? 스몰 G가 이런 것과 같은 거. 이거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gx g2가 얘를 적분한 게 얘니까 그럼 g2가 3이 돼야지. g2가 3. 근데 저거 풀어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아예 풀어서 xft 빼기 tft로 전체를 그러면 한다고 될까? 풀면 더 복잡해질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뒷부분의 적분 결과 전체를 풀어서 풀면 x에 1x ft dt 빼기 1부터 x까지 t ft dt 이놈은 x에 f x 빼기 f1 얘는 x 얘는 x 그죠? 요놈이 적분된 걸 그러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은데 그지? 그거 미분하면 정의되는 거 아니에요? 그 XFX랑 XFX랑 그냥 X 1부터 X까지 X DX 한 다음에 저 뒤에 거는 그냥 XFX 나와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앞에 극한이 있어서 쟤만 따로 뭔가를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상태라서 그냥 그대로 가자. 그러면 원래 의도하는 대로 갑시다.
여기 나와 있는 1부터 x까지의 x 빼기 t, ft, dt라고 하는 이 부분 전체를 하나의 함수로 보고 그리고 이 함수를 가지고 이 전체를 함수로 봐야지 주어져 있는 리미트 x가 2에 가까워질 때 x-2분의 이 gx라고 하는 요놈의 극한이 3임을 이용해서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나와 있는 이 식의 모양은 x-2분의 gx g2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그럼 g2가 0이라고 볼 수 있겠지? g2가 0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g2가 0이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조건에 맞게끔 얘네들 잡아주면 그럼 이 주어진 식은 g'(x), g'2가 되겠죠? g'2라고 하는 미분계수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gx로 잡았으니까 요놈을 미분해 갖고 나온 결과가 3이라고 미분계수가 3임을 이용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가능해지겠죠. 미분해 보면 이제 미분해 이 양면을 미분하기 위해서 x가 좀 안에 들어 있으니까 x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 dt하고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t ft dt gx 이렇게 있으면 양면을 미분했을 때 여기서 미분하면 ft dt가 될 거고 이건 미분하면 x fx가 되겠죠. g 프라임 x 여기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x에다 2를 대입해 1부터 2까지 ft dt 그다음 2 대입하면 2f 2 g 프라임 2 그 다음에 f2에 대한 이야기가 f2에 대한 이야기는 주어진 게 없어요. 그러면 좋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얘가 3이니까 1부터 2까지 ft를 적분한 결과가 3 더하기 2f2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f2라는 값을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아직 써먹지 않았으니까 g2가 0임을 이용하게 되면 g2가 0이다. 2를 대입했을 때 x 대신에 2 대입하면 근데 저 미분함이 두 번째 미분함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 앞에 그 미분함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한 번 더 미분해야 되는 거 x 곱하기 그러니까 1부터 x까지 ft dt 그 다음에 더하기 x ft 여기 나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1부터 x까지 ft dt g 프라임 x 여기다가 우리 g 프라임 2가 2 대입했을 때 나온 결과가 3이 돼야 되죠. 이게 바로 나와야 되지. 됐나? 그러면 주어져 있는 식에 대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게 3인을 이용해서 식을 정리해 나가면 그러면 G2가 0인 거
G가 0이까지 써먹으면 2 대입하면 어떻게 여기 위에다가 2 대입하면 2를 대입해서 G2가 0임을 이용하게 되면 X가 여기다 대입할게요. 여기다가 그러면 2 1부터 2까지 FT DT 빼기 1부터 2까지 TFT DT는 G2.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우값이 3이고 얘가 0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우값이 6이어야겠지.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조건이 1부터 2까지 TFT DT의 결과가 6이라는 것도 알아요. 됐어? 여기 나와 있는 거 이제 결과 구할게. 1부터 2까지 4x 더하기 1의 fx dx를 4의 1부터 2까지 fx의 적분 결과와 1부터 2까지 fx dx의 적분 결과로 나누면 그냥 t로 표현되어 있을 뿐이지 여기 나와 있는 x fx가 t ft의 적분 결과가 똑같은 거야. 얘가 6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이 3이어야 하니까 24하고 3 더해서 27을 최종적인 적분 결과로 구해야 된다. 여기서 7번째 나와 있는 것도 봅시다. 양수 K에 대하여 함수 fx가 kx, x-2, x-3이다. 곡선 y는 fx와 x축이 1.5와 2점 pq, 5p, 5q 와에서 만난다. 뭐 이거는 0, 2, 3이지. 0, 2, 3 그지? 0, 2, 3이야. 곡선 y는 fx와 선분 OP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A, PQ로 둘러싸인 부분을 B라 하자. A에서 B의 넓이를 뺐을 때 얘가 3이다. 이렇게 돼 있죠? K의 값은 얼마냐라고 했어요. 그냥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여기 O, P, Q, 여기 넓이 A, 여기 넓이 B 이게 돼 있잖아. 그지?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게 A에서 B를 뺀 게 3이네. 이 얘기는 0부터 2까지 fx를 적분하고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 fx를 적분해서 얘를 더한 게 3이라는 얘기지. 넓이니까 여기 절대값이 있어야 되나? 넓이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얘가 의미하는 게 이게 음수 쪽에 있기 때문에 얘를 더해지겠지? 그러면 얘하고 얘 더하면 그러면 뭐 되는 거야? 요 두 개 더하면 0부터 3까지 적분한 거랑 똑같은 거지. 그지? 0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적분한 걸 더하는 거니까 0부터 3까지 적분한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된 거야. 0부터 3까지. 그래서 우리 적분하면 돼요. 이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더하기 6x인가? 주어져 있는 식 자체를 전개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요거 적분합니다. 적분해서 4분의 1 x 4승 81 3분의 5 x 3승 27 그 다음에 2분의 6 2분의 6 3 곱하기 9 그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숫자를 지저분하네. 여기다 k 곱하면 3 된다. 12 곱할까? 12? 여기다 12 곱해주면 12 곱하면 3 곱하기 81 243 여기도 12 곱하면 4 5 20 20에다 요거 곱하면 그 뒤에 거 먼저 하고 앞에 거랑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래? 하네? 네. 이거 얼마 되는데? 12 곱하지 마. 18 4분의 81 빼기 18? 81 그 다음에 이거는 3분의 135 27 3이랑 27 나누잖아요. 45 예. 나눠줘요? 예, 네, 네. 요거하고 요거 나눠줘? 예, 45. 45 예. 그러면 4분의 81 빼기 18 여기 4분의 72 72면 4분의 9 K는 3분의 4 K 값만 구하면 되네. 자, 그리고 일단 넓이에 대한 이야기. 7번에 1번, 플러스 2번. f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x고, y는 fx라고, y는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어. 주어져 있는 이 두 번째 식의 의미는 주어진 식을 x축 대칭 이동해 x축 대칭 이동을 시킨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1,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보면 되죠. 맞니? 이런 것들 보기 좋게 하려면 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을까? 그럼 쟤를 x축 대칭 이동시키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1이 될 거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 집어넣어서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가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만큼 가면 요거만 남겠네. 지금 이 함수가 요 두 번째 함수가 되겠죠? 꼭지점의 위치가 1, 마이너스 1. 요 2차 함수가 0하고 2에서 만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함수는 여기를 꼭지점으로 하고 위로 블록한 이런 2차 함수가 나오겠다.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 사이에 만들어지는 이 넓이 구하라는 거네. 그지? 사실 뭐 이렇게까지 자세히 할 필요는 없지만 뭐 대략적인 위치만 파악하는 걸로 여기 잡고 얘에서 쟤를 빼면 되지. 그지? 그럼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x제곱 4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그러면 정리하면 마이너스 2x의 제곱 6x 마이너스 4 오케이? 그리고 얘네들을 적분하면 되는데 교점 구하기 위해서 이 주어진 식을 0이 되는 각 구하면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돼서 만나는 점이 1과 2가 될 거야.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6분의 2에 2 빼기 1에 세제곱하면 되지. 6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그래서 주어진 저 부분의 넓이는 3분의 1이 됩니다. 와인 세계 금요일날 마무리합시다. 금요일날은 이거 마무리하고 금요일날 모의고사 보고 금요일날 제가 사전기출 질문을 좀 받을 거니까 사전기출 지금 풀고 있는 친구들은 들고 와. 알겠어? 여러분들 질문 있는 거 잡고 그리고 이제 제가 골라서 아직 안 푼 학생들은 제가 골라서 거기서 문항수 잡아서 다음 주부터는 사전기출에서 좀 종류별로 좀 풀어볼게요.